아니, 간암이라니? 여기 미국의 한 남성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옆에 동양인 여성이 함께 누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제인입니다. 정말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화목한 가정에서 성장했고 지금은 금융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10년 정도는 이쪽 계통에서 일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저한테는 조금은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 비밀도 아닌 것이죠. 어차피 겉으로 보기에도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들통이 나버리니까요. 그래요. 저는 아기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여성입니다. 한국의 고아원에서 저를 저희 양부모님이 데려오셨다고 합니다. 양부모님 말씀으로는 제가 구석에서 혼자 울고만 있었다고 해요. 저는 전혀 기억이 없을 정도의 어린 나이였는데 아주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갓 돌만 넘겼던 상태라고 하셨어요.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는 저의 성씨뿐입니다. 뭐 지금은 사실 저 스스로도 완전히 미국인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지만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양부모님이라고 말하는 것도 죄송할 정도로 너무 친딸처럼 대해주셨죠. 자식이 없어서 입양을 하신 분들이라 자식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거의 하게 해주셨고 필요한 물건이나 물품들도 전부 최고로 사주실 만큼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저희 집이 부자가 아닌데도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양아버지는 제게 항상 미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한국이 저를 낳아주었으니 한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한국에서 저를 도와줄 일도 생기고 제가 한국에 도움을 줄 일도 생긴다면서요. 저는 실제로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금융권에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나 한국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지만 무언가 특별한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작년에 저희 부모님이 더 나이 드시기 전에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한국에 다녀오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죠. 물론 저는 조금 이상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제가 태어난 땅인데 얼마나 독특한 느낌을 가졌겠어요. 저희 양부모님은 저를 데려오시고서 처음으로 한국에 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 가보지도 않고 입양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도 한국 아이를 입양해서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이 있었다고 하셨죠. 지금은 전부 떨어져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 방법이 없지만 한국 아이들이 미국으로 많이 건너왔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한국의 고아 수출이 굉장히 안타깝기도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부모님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추억들을 말씀해 주시며 비행기에서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작년은 코로나가 완전히 풀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런지 간만에 정말 여행객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공항에 도착해서 작게 내뱉는 환호성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와우, 웁스 등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그 사이에는 저희 부모님의 목소리도 끼어 있었죠. 저희 부모님은 예전에는 김포공항에서 착륙을 했었는데 그때는 공항이 굉장히 작고 불편했던 기억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인천공항은 서울에서는 멀지만 굉장히 넓고 최신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서 연신 감탄만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태어난 한국이 꽤나 발전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미국의 공항보다도 좋다는 사실에 무언가 뿌듯했습니다. 제가 태어난 나라가 이렇게 선진화된 나라였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으면서도 이런 나라가 과거의 고아를 팔았다는 것이 너무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죠. 다행히 저는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서 잘 지냈지만 그렇지 못한 입양 아들도 많다는 것을 어디선가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서울을 구경하고 있는데 양아버지가 부쩍 피곤해하시고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최근 살이 많이 빠지시기도 하고 무언가 몸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가 아프신 것이 아닐까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호텔에서 머무시면서 조금 쉬도록 했는데 그래도 얼굴빛이 너무 좋지 않으시고 갑자기 구토까지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비행기를 너무 오래 타고 많이 이동해서 어지러움이 있었는가 보다 하고 약국에 아버지를 데려가서 약을 사려고 하는데 한국인 약사분이 친절하게 영어로 저희 아버지 상태가 무언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꼭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시면서 약은 주시지 않고 병원 추천만 해주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하면서도 눈에서 살짝 황달 증상이 있다면서요. 저희 가족은 아주 심하게 아픈 것이 아니라면 병원에 가지 않는데 지금은 가야 할 상황이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히 아버지를 모시고 이 머나먼 한국까지 왔나 싶으면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렇게 약사가 말한 대로 한국의 큰 대학병원에 들어가서 접수를 하게 되었죠. 걱정했던 것이 미국에서는 의사를 당일에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한국에서는 다행히 당일에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를 기다리고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는 저희에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죠. 지금은 분명 많은 검사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간단하게 초음파 검사로 확인한 결과 이건 심각한 간암에 걸린 상태이고 병이 많이 진행되어서 손쓰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피검사와 CT 검사도 진행했죠. MRI 검사까지 해보아야 완벽하게 알 수 있지만 지금으로 보아서는 분명 시한부 6개월 선고를 해주어야 하고 최대한 빨리 간이식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양어머니도 그렇고 정말 심하게 놀라서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셨던 양아버지인데 갑작스럽게 시한부 6개월이라니요. 정말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양어머니는 한국의 병원을 믿어도 되냐고 미국으로 얼른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양아버지는 생각보다 많이 퇴원하셨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별다른 수가 없지 않냐고 일단 한국에서 수술을 하면 고생할 것 같다고도 하셨고 또 비용이 비쌀지도 모르니 계획된 여행은 마저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생을 정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눈물이 나서 듣기 힘들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듣고 조금 고민하시는 것 같더니 만약 수술을 한다면 미국의 병원보다는 한국의 병원이 저렴한 편이며 사실 한국의 병원의 의료기술이 미국 수준은 될 거라고 간을 기증할 사람만 있다면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하는 편이 모두에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족분들이 잘 상의하시고 생각을 해보라고 하시면서 검사 결과지와 여러 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일단 병원을 나오긴 했는데 너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저희 가족은 한국의 병원비는 안중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많이 비싸더라도 아버지의 병을 알게 되긴 하였고 검사 내역은 주셨으니 상관은 없었죠. 그런데 정말 상상치도 못할 비용이 나와버렸습니다. 여러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큰 병인 것을 확인했는데도 미국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병원비였죠. 사실 저희 집에 빚이 많은 상태라서 제가 아무리 금융권에 다녀도 감당하지 못하던 수준인데요. 과거 아버지가 주식으로 큰 폭락을 여러 번 당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 여파가 아직까지 이어졌죠. 아무래도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병까지 얻으신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저의 고국인 한국에도 이제야 온 거거든요. 어쨌든 한국에서 받은 영수증은 저희 가족을 움직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굉장히 친절했고 수술 비용에 대한 부담도 생각보다 적을 수 있겠다는 느낌이 왔죠. 비용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성격이라면 분명 비용 때문에 저희를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미국에 돌아가서도 수술을 안 받으려고 하실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고민을 하던 저는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한국에서 빨리 수술을 받고 하루라도 빨리 건강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지금 다시 보니 아버지의 배도 약간 불러있는 것이 보이고 다리에 부종까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생각을 하며 인터넷을 뒤져보니 한국의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많긴 하더라고요. 사실 미국에서는 생체간 이식을 해주는 병원이 많지 않다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병원에서도 한국의 병원으로 환자 의뢰를 하기도 한다며 인터넷에 한국의 의료기술을 칭찬하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너무 긴장만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저희를 안심시켜 주시기도 했습니다. 다시 진료 의뢰를 하고 며칠이 걸리더라도 꼭 아버지를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제가 간 이식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려면 아버지를 다시 검사해 보아야 하고 저도 여러 검사를 해야 가능하다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수술 예약도 다시 해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만 계속 들더라고요. 역시 아버지는 저를 말리셨지만 그래도 최대한 빠른 시일로 MRI 예약을 잡았고 저희 신체 검사까지 의뢰를 했죠. 정말 운이 좋게도 저와 아버지 사이에 혈액형은 달랐어도 용혈 반응이 없다며 수술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저희 엄마가 너무 고생을 하셨는데요. 짧다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 정신없고 고생만 했던 기간이었죠. 수술 비용도 정말 상상 이상으로 적게 나와서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힘이 되겠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비용이 부담되어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길고 긴 줄까지 설 정도로 병원에 자주 올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정말 잘 갖추어져 있고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의 의료 기술을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또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 여행이 저희 아버지를 살려낸 소중한 여행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때 한국 여행을 가지 않았더라면, 다른 나라로 갔더라면 저희 가족은 지금 어땠을까요? 정말 지금쯤이면 아버지를 잃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양아버지는 그 이후로 계속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해주셨고 한국의 의료기술을 칭찬해주는 말씀을 늘 해주세요. 한국에 대해 무한 신뢰를 가지고 계시는 것도 같고 저를 입양해서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이제는 새삼까지 선물을 해주었다고 하면서 너무 고마워하시기도 했어요. 사실 저도 내심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저를 정말 정성으로 키워주신 것에 보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한국이 이렇게 발전되고 선진화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도 그것도 너무 감격이거든요. 제가 태어난 나라가 제 사랑하는 아버지를 살려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신기할 뿐이죠. 지금은 아버지의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서 보기에도 혈색이 굉장히 좋아 보이시거든요. 저한테 매일 몸 어떠냐고 물어봐 주시면서 저의 건강까지 염려해 주시던데 저는 무척 건강하다고 대답하니 정말 다행이라고 웃어주시더라고요. 어디선가 간의 재생력에 대해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만약 생체간 이식을 50% 정도 하면 한 달 후 저의 간도 90%로 재생되고 기증받은 아버지의 간도 90%까지 재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재생이 잘 되는 장기라면 가족을 살리는 일에 사용해도 부담이 없으니 아버지의 병이 다른 질환이 아니고 간에만 이상이 생긴 것을 천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큰 병을 겪고 나니 저희 가족은 더욱 끈끈해진 것 같고 함께 여행을 가거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한국에 대해서도 너무 좋은 기억만 있어서 자주 가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버지를 살려준 나라이기도 하니 제게도 더욱 특별한 나라가 되었고요. 아무래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에 다시 한국에 가서 그때 못다 한 여행을 해보고 싶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